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전남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181억 5천만 달러로 2015년 이후 반기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수출 호조는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20.1% 늘어난 1억 9,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물량 증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출 단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도는 또 농수산물의 경우는 한류 확산에 따른 한식 관심도 상승과 사드 갈등 해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름철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면서 벼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기술 지원반을 꾸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으로 해충 발생 동향과 기술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먹 노린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마다 방제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풍력발전소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시설 허가 때부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이곳저곳 파헤쳐진 땅에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났습니다. 지난 18일 광양 소재의 한 제조업체가 풍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겠다며 산지를 무단 개발한 모습입니다. 이 업체는 고흥군으로부터 90평의 대지에 대해서만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계측기로 통하는 길이 900m, 너비 4m의 길을 추가로 만들어 1,050여 평의 산지를 훼손시켰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이시고 저희가 8월 1일자로 출석 요구 명령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후에 피해자 조서를 저희가 받고 그 뒤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인근 마을 이장으로부터 발전기 설치를 의뢰받고 풍력 측정 단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업체는 해당 토지가 미허가 토지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기 설치를 의뢰한 이 마을 이장은 발전기로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해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마을은 특별한 공장도 시도 받을 데가 없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이 몇 프로 정도가 법적으로 발전기금을 주게 돼 있다. 문제는 풍력발전소에 대한 소음이나 저주파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라, 전혀 몰라.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해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래. 현재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계측 단계가 진행 중인 지역은 고흥군에서만 모두 5곳. 인근 장흥과 영광 등 풍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어지럼증, 이명을 호소하는 등 유해성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보호를 고려한 발전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에 지금까지 20억 3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기탁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 가운데 지금까지 218개 단체 825명의 시민 후원금 20억 3천여만 원이 기탁됐습니다. 광양시와 보육재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꽃은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 연꽃이 전하는 여름 서신을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이가 남겨둔 뿌리에선 새 생명이 피어올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30cm 남짓한 마디 10여 개를 뻗어야 꽃대가 만들어집니다. 4~5m씩 줄기에 기지개를 켜고 물을 뚫고 올려보낸 잎 위로 꽃은 촛불처럼 켜집니다. 해가 뜨면 나비와 벌들의 수정을 위해 활짝 웃고 날이 지면 부끄러운 듯 꽃잎을 살짝 접습니다.
한 해 살이라지만 그의 삶은 또다시 뿌리로 씨앗으로 이어져 윤회는 계속됩니다. 축구장 50개 크기의 터전, 진흙 연못에 63년 전 한 농부가 내려놨던 12개의 뿌리가 그이들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12뿌리를 심고 그날 밤에 학 12마리가 날라와 앉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렇게 잘 자라서 최대의 백년지가 되었습니다. 물을 뚫고 키높이 2m까지 자라는 그이들과는 달리 수련들은 수면에 띄운 잎에서 바로 꽃을 피웁니다. 주름과 광택, 가시를 가진 토종 가시연과 멀리 대관식을 치르는 여왕의 왕가를 닮았대서 빅토리아라는 애칭을 가진 큰 가시연. 생을 달리하는데도 수련과 그이들의 인연은 대를 잇습니다. 4월 중순 잎을 내고 대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꽃을 피운 뒤 가을 이후 생을 마치는 그이들. 20에서 1m 70cm까지 다른 물 깊이로 꽃 피는 시기가 각각 달라 그이들의 터전은 오히려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애들하고도 자주 오는데 애들한테도 이제 또 식물들도 있지만 또 여러 곤충들도 볼 수 있으니까 자연 관찰도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이들이 제각각 온몸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는 보름 안팎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진흙 한 점 묻지 않는 희고 맑은 꽃. 한여름 화사한 그이들이 물음표 가득한 서신을 한 줄 한 줄 써서 물 위로 띄워 올립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됐습니다. 대흥사는 곧바로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지만 해남군의 준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대흥사. 전통적 사찰 건물을 비롯해 첩첩산중에서 불심을 닦는 수행과 생활 등 무형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앞서 세계유산이 된 곳들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거나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흥사도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늘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제 군과 저희와 이제 대흥사와 협조를 해서 외국인 브랜드 사찰을 운영함으로써 대흥사 주변의 관광 기반은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 10여 개 숙박시설은 낡은 건물을 재정비했지만 관광객 대신 주로 전지훈련하는 운동선수들 숙소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폐업한 뒤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있고 식당들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엄청 사람이 여기 많이 왔던 데가 대흥사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2년, 3년 전부터 사람이 조금 이렇게 덜 하네. 더욱이 토지 소유권이 사찰에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고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도립공원 계획을 바꾸는 등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걸 토지가 없어서 못하고 또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힘들 그런 단계여서 그런 것들을 좀 원인 분석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 대흥사와 함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은 전국에 모두 7곳. 세계유산 사찰의 파급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해남군의 고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6.8도, 광주 28.2도, 부산은 27.2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7도, 대전 37도, 광주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30도로 서쪽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 시간대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방에서도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